근데 이렇게 네. 예전에는 이 주유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너는 네. 진짜 찐부자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주유소가 네. 지금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처지까지 와버렸다. 이 주유소가 74%가 다 사라질 거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주유소 사장님들 그냥 그 방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부동산으로 연결된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스입니다. 맥스님이 이 사람 부자다 이렇게 느끼는 기준이 있나요? 제가 또 나이가 벌써 꽤 네.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에 사느냐, 아니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나 건물 있어. 그쵸. 그러면은 야, 너 잘 살았구나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네. 이런 건물주 위에 또 한 명이 더 있었어. 한 20년 전에는 네. 이 주유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일단 땅이 크고 그 음. 시설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 어. 주유소가 지금은 우리나라에만 거의 10,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적었겠죠. 하나의 주유소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매출이. 요즘에는 이 주유 금액이 네. 실시간으로 다 뜨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가던 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훨씬 더 마진도 좋고 사람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건물주보다는 훨씬 더 와. 부자로 그렇구나. 이름을 날렸다. 근데 이 주유소가 네. 과거에는 부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처지까지 와버렸다. 현재 주유소의 상황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네. 한번 이어가면서 부동산과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그러면 주유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부터 또 알아봐야 네. 이 주유소를 진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차가 1888년에 네. 독일에서 칼 벤츠라는 사람이 네. 처음 이 차를 개인화 대중화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네네. 그때 당시에 기름을 넣었던 공간이 약국이었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쓰는 약품 이런 소재가 있거든요. 네네. 주유하는 기름과 동일한 그런 원료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네네. 우리가 아는 이런 주유소의 형태를 갖춘 게 1905년부터 미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온 게 근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어요. 1910년도에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다. 그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미국 회사에서 네. 세운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거는 1969년 홍대 근처에 청기화 주유소라고 해서 약간 청와대를 본뜬 그런 청색 기화 처음 이제 우리나라의 1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 주유소 하나만 갖고 있어도 너는 진짜 찐부자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정점이었을 때가 2010년대까지가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대에는 11,500개 지금은 약 10,000개 정도. 그래서 연에 거의 한 400개, 300개 정도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최근에. 이 주유소가 74%가 다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많이요? 네, 2040년까지. 왜 사라지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 해결책을 내는 거니까. 네네. 가장 큰 거는 수익성이에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차량의 수요보다 주유소의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결국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가격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라는 건데 이 주유소 업계에 영업이익률 1%대 이익률이 60%. 더 충격적인 건 87%가 이 2% 안에 다 머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물량을 뽑아올 수 있거나 그러니까 점포수가 많은 회사 혹은 이런 사장님들만 이익을 좀 남기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신차를 뽑는 통계를 보면은 휘발유가 마이너스 한 10% 줄어들었고 하이브리드 한 30%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전기차의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노르웨이 이런 데는 90%고 덴마크가 한 50%. 나라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유소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템이 경유거든요. 경유를 굉장히 많이 먹는 차가 있어요. 뭘까요? 화물차? 네. 덤프트럭.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물을 안 짓는다고요? 아파트 이런 큰 건물들을 안 지으면서 이런 차들이 줄어들거나 운행을 잘 안 하거나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봉고차 이런 것도 파란색 번호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전기로 바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휘발유나 경유 먹는 차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인구 자체의 구조가 65세 이상의 이제 인구가 20% 이상이 넘어가면서 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돼요? 운전을 못하게 되죠. 그죠. 지금 현재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죠. 그들이 하나둘 차를 없애고 있는 추세여서 전체적으로 차가 줄어드는 추세인 거군요. 그죠. 아... 네. 주유소가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안 좋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한번 맞춰봐야 되나요? 하나? 일단은 그 부지들이 조금 무용지물이 된다? 일단 시설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구조도 특이하고 땅도 넓고 그죠. 그걸 다시 다른 걸로 활용하려면 아예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클 것 같다. 거의 정답이 비슷한데 이거를 제가 좋은 부지와 네. 좋지 않은 부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1호점 기억해요? 네. 홍대 옆에 인근에 있던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냐? L7이라는 호텔 브랜드 알아요? 알죠 당연히. 그게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넓고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네. 그럼 좋지 않은 부지에 있던 것들은 네. 어떻게 됐냐? 일반 건물은 그냥 부수면 되거든요. 근데 주유소는 탱크 안에 몇 년,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기름, 때, 가스 이게 되게 위험하대요. 너무 노후가 돼서 네. 폭발한 사례도 있고 특수 업체가 와야 되는구나. 특수 업체가 해야 돼. 그 굉장히 비싸요. 기본 1, 2억이야. 네. 처리하는 데가. 와 진짜요? 네. 안 그래도 내가 적자 보고 계속 망해가지고 이거를 폐업하는데 네. 2억을 어떻게 써요? 이거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는 거야.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주유소 사장들이 그냥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보면은 네. 휴업과 폐업이 한 2배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안 좋은 사이트에 있는 주유소가 이렇게 휴업 폐업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이런 좀비 주유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네. 교훈을 하나 뽑았던 게 있어요. 부동산적으로. 네. 무조건 좋은 사이트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입지가 우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처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좋은 사이트에 있는 주유소들이 네. 어떤 변신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또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주유소가 네. 투썸 플레이스로 변신을 했어요. 오. 투썸 플레이스 DT 1호점인데 네네. 보통 이제 DT점 같은 게 들어갈 때에는 네.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그쵸. 이렇게 위에를 띄워놓고 네. 이 아래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형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햄버거 네. 그리고 이런 세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있고 근데 양양 이런 데처럼 특색을 좀 더 더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유소 위가 높잖아요. 네네네. 바다뷰가 보여. 그러니까 그 위에 카페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좋다.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서는 네. 주유소에 그래도 차가 많이 오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무언가 물건을 또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재밌는 물건을 팔더라고요. 굴착기를 팔더라고요. 네. 산업단지나 네. 이런 데서 파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테마를 입혀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더 오게 하거나 카트라이더 같은 거 네. 그런 걸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현재의 모습인 거고 이게 미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제 SK에서 했던 것 중에서 뭐 이름이 엄청 재밌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있는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휘발유 경우도 하고 거기에 태양광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전기차 네. 충전기도 넣고 이런 복합 충전소인 거죠. 주유소가 거점이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주유소를 통해서 네. 최첨단 드론 물류센터 이런 거 이렇게 물건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유튜브에 홍보 영상으로 한번 올라왔었는데 이제 2023년 11월에 네. 내곡점이라는 데에 네.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배송을 실제 무인화해서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궁금한 게 경매로도 주유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유소 부지 중에 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지를 검토를 하고 낙찰을 받아요.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 많게는 3억까지 이 정화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네네. 다 철거하고 정화를 싹 한 다음에 네. 거기 위에 이제 DT점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온라인 사업이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은 카테고리를 잡아. 네. 그러니까 뭐 음식이면 음식.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오프라인 사업인 부동산은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가 못 바꿔.
그렇죠. 한 번 살 때 잘 사야 된다. 내가 주유소 사업을 처음에 20년 전에 할 때 이건 대박이야. 이거는 내가 하나만 하면은 부자야. 이렇게 하고 했겠죠.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적응해야 된다. 예전만큼 변화의 속도가 느리잖아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여러분이라면 이 주유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 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 그리고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